사회역학자 김승섭은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통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내어 개인의 질병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의식적 차원이 아닌 몸의 차원에 축적된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에 축적된 기억에 대해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감각의 기억은 어떤 계기로 갑자기 소환되어 알 수 없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이고, 나도 몰랐던 상처들은 치유를 위해 극심한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쩌면 개인에게 나타나는 질병은 아픔 가득한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개인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내 상처는 어디에 있는가? 저자는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는 그 존재를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인간의 몸에 아픔으로 자리잡아 신체적 병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차별을 겪으면 그 인간 안에 상처로 도사리다 병으로 발현된다는 말이죠. 보통 사회적 폭력에 노출된 약자들은 사회적 입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경험이 얼만큼 부당했는지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심지어는 만성적 차별 대우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것이 차별이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역학은 그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몸에 질병으로 남긴 상처를 해독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적 인과관계만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을 수치로 나타내어 측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차별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몸은 여전히 그 차별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 시간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사회역학이라는 학문의 필터를 끼고 사회적 통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거나 사회적 재앙에 대처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만일 내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조하러 올 것이라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세월호 침몰을 기점으로 재난 대응 능력은 점점 퇴보해가고 있을 뿐더러 재난과 재앙 이유를 처리하는 능력까지도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알아서 각자 살아남으라는 말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참사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익히 알려진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기록은 몇몇 신문기사 외에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대책은 당연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따돌림, 국가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건강이 더 빨리 쇠퇴합니다. 노동자의 일터가 위험할수록 노동자의 흡연율이 올라갑니다. 저소득층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담배는 일시적 스트레스 해소에 불과합니다. 더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콰줄루 나탈 시골 지역은 에이즈로 인해 국민의 성인 기대 수명이 61.4세에 불과했습니다. HIV나 에이즈가 고소득 국가에서는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취급받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명적이고 주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치료약은 존재하지만
비용과 접근성의 장벽을 넘지 못한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남아공 보건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국제 원조 비용으로 무상 에이즈 치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콰줄루 나탈 시골의 치료 도입과 더불어 7년 만에 기대 수명이 12년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함의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HIV나 에이즈 때문에 죽었던 걸까요? 아니면 HIV 치료약을 공공자금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공동체로 인해 죽었던 걸까요?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치료약을 제공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라는 점을 개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이들을 아프게 했던 원인의 원인이 보입니다. 그 원인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사회에게 건강의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 반박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개인의 건강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동시에 개인의 책임감이 느슨해진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국가와 사회적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 같은 말들이 추상적이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사회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형입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속한 개인에게 어떠한 제도적 제공, 안위와 보호를 선물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여전히 개인이 모인 사회에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간과할 수 없게 됩니다. 무분별하고 부당한 희생에 떠밀리는 약자들이 생겨나는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이유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 원인과 결과를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건강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치유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화살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해 쏟아지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함께 그 비를 맞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 이기심을 뛰어넘는 삶을 함께 살아봐요.